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명왕성 리턴이라는 현상을 가지고 현재 달러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2022년 2월 21일 날 미국의 특정 매거진에서 나온 자료인데, 미국은 곧 명왕성 귀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점성가들이 예상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플루로 리턴이라고 하는데, 이 명왕성은 그 248년, 이 한 바퀴 도는데 248년이 걸립니다.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차트가 이제 그 출생 차트입니다. 출생 차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자의 생년 일시랑 그 태어난 지역을 입력하면 이제 이 차트를 제공하는 어플에서 이와 같은 차트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도 생일이 있기 때문에 이 차트가 나올 수 있고, 국가들도 이 차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국가들은 이제 이제 건국 기념일을 기점으로 이 출생 차트, 그러니까 건국 차트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차트는 미국의 건국 차트입니다. 미국의 건국 차트고, 이것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짜를 건국 기념일로 삼아서 1776년 7월 4일 날에 하늘의 모양입니다. 하늘에 이제 행성들이 위치하고 있던 것을 차트로 나타낸 건데, 보시면 요 노란색으로 체크된 부분이 얘가 명왕성 기호입니다. 명왕성 기호고, 일단 요 바깥의 원은 신경 쓰지 마시고 요 원 내부의 원만 보시면, 요 바깥쪽에 이제 여기 별자리 사인들이 이제 순서대로 있습니다.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개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천칭자리, 전갈자리, 사수자리, 염소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이렇게 해서 12사인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이 12별자리하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그 안쪽의 원을 보시면 여기 1번, 2번, 3번, 4번 해서 이렇게 구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1번 구역, 2번 구역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걸 하우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부에 그려져 있는 행성들과 바깥쪽의 별자리, 그리고 내부의 이 하우스 시스템에 의해서 점성학 해석이 진행되는 건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명왕성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별명이 피닉스였죠. 명왕성은 피닉스였고, 죽음과 재생의 별. 그렇죠? 죽음과 재생의 별이 그러니까 미국 건국 차트에서 죽음과 재생을 의미하는 명왕성이 1776년 7월 4일 하늘에서 염소 자리 27도에 있었습니다. 2번 하우스 안에 있었고요. 이게 이때부터 이렇게 크게 한 바퀴를 쭉 돌아가지고 248년이 걸려서 다시 이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 이게 명왕성 리턴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의 출생 차트에서는 명왕성 리턴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수명이 250년이 안 되니까요. 근데 국가 차트에서는 이 명왕성 리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명왕성 리턴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죽음과 재생의 별이 제자리에 돌아온다. 원래 건국 차트는 그때가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그때가 죽음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요 날짜에 무언가가 이제 없어지고 다시 태어난 것이 미국이 뭐 다시 태어났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가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어 그죠. 이제 죽음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실제로 명왕성 리턴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성학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똑같은 이벤트에 해당하는 사례가 아주 대표적인 게 로마 제국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터넷 서치를 해보시면 금방 찾아보실 수 있는데 로마 제국이 명왕성 리턴을 경험하게 됐을 때 역사 속으로 발자취를 감췄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명왕성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도 있지만 그 명왕성이 2번 하우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2번 하우스. 2번 하우스. 2번 하우스가 뭐를 의미하느냐? 별자리의 스타트 사인은 양자리입니다. 양자리. 그러니까 우리 12개월이 1월 달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사주나 이런 저기 별자리들은 봄을 알리는 입춘, 봄을 알리는 입춘. 그때부터 그 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별자리에서는 양자리가 이 봄의 첫 사인입니다. 이 양자리가 처음 사인이기 때문에 1번 하우스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1번 하우스의 내용과 양자리의 해석 내용은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2번 하우스의 해석 내용과 황소자리의 해석 내용은 또 비슷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대응이 되는 겁니다. 순서대로. 근데 제가 금융 시스템의 변혁이 올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했을 때 황소자리 15도에 있는 천왕성을 얘기하면서 이 황소자리는 파이낸스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황소자리랑 대응되는 2번 하우스 또한 파이낸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건국 차트에서 미국이란 그 강대국의 파이낸스를 담당하는 하우스에 있는 명왕성이 리턴을 해서 제자리에 돌아왔다. 미국이 무너진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금융이 무너진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점성가들이 그러한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요 이제 바깥쪽을 보시면 요 바깥쪽에도 이제 행성들의 그림들이 있는데 이거는 현재 하늘입니다. 현재 하늘. 그러니까 요 내부는 미국 건국일, 1776년 7월 4일에 별자리와 행성들이 보여진 거고 이 바깥쪽은 현재 하늘입니다. 근데 이게 2022년 2월 21일 기사이기 때문에 요때 당시 하늘입니다. 그러면은 건국 차트의 명왕성과 현재 하늘의 명왕성이 248년 동안 돌아서 만났습니다. 근데 만난 각도가 어떤가요? 27도죠. 염소자리 27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23년도 2월 21일이죠.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서 지금 지난번 영상에 보시면 현재는 명왕성이 염소자리 29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점성학적인 견해가 틀린 거죠. 미국이 안 망했으니까요. 그렇죠? 네, 안 망했죠. 그걸 틀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은 제가 어떤 에너지가 있을 때 요 이 땅에서 그 시간부터 뭐 바로 그렇게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중요한 이벤트들이나 그런 기운들은 앞뒤로 상당 기간 동안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이 미국의 경제와 관련돼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몇 가지를 점검해보고 정말 이 명왕성 리턴이
터무니없는 해석인가 라는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많이들 보셨을 텐데 미국의 부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제가 최근 거를 못 구해서 2022년도까지 2022년 조금 넘었나요? 부채가 정말로 끝도 없이 늘어나다가 코로나가 터진 2019년 말부터 거의 수직 상승해서 2020년 초반까지 21조 5천억 달러의 부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거 보시면 아까 전 그래프에서 21조 5천억 달러였죠. 21조 5천억 달러. 근데 이 기사는 올해 1월, 23년 1월 19일 기준으로 미국의 부채가 31조 4천억 달러. 31조 4천억 달러. 여기서 31조 4천억 달러까지 계속 부채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수직으로 섰죠. 거의 수직으로 섰을 때 이거 뒤로 자빠질 판입니다. 31조 4천억 달러입니다. 31조 4천억 달러. 공이 몇 개인가요? 그러면 31조 4천억 달러는 몇 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한화로 하면 한 4경 정도 됩니다. 31조 4천억 파이 3.1415 죄송합니다. 어쨌든 부채가 이 정도에 달해 있습니다. 그 얘기 하려고 했다. 근데 그 미국 정부에서 이제 상원 하원에서 이제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이제 의회를 통과시켜서 계속 상향을 해왔습니다. 몇십 번이고 상향을 해서 지금까지 이 정도의 부채에 이르는 것인데 23년도 1월 19일 날 부채 상향에 합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31조 4천억 달러의 부채에서 멈춰 있는 상태고 더 이상 지금은 상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긴급 조달 조치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뭐 급한 대로 끌어다 쓰고 있는 중이고 만약에 올해 23년도 6월인가 7월까지 그것에 이제 부채 상향하는 것에 합의를 못하면 미국이 디폴트가 나는 겁니다.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되는 거죠. 뭐 그동안 계속 이제 뭐 올려왔으니까 뭐 어떻게든 하긴 하겠죠. 하긴 하겠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캡처한 건데 미국의 부채 시계입니다. 봤죠? 31조 4천억 달러. 그 이후에 이제 이자가 쌓이니까 이제 올라가고 31조 5천억 달러까지 올라갔는데 현재 부채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유례 없던 일이 지금 발생했는데 이쪽을 보셔야 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달러 투 오일 레이쇼. 그러니까 그 달러가 오일에 대한 비율이 얼마인가? 0으로 나왔죠. 여기는 은에 대한 비율이 얼마인가? 금에 대한 비율이 얼마인가? 다 0이죠. 이게 0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다른 그 유튜버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도 부채 상한에 걸려 있어서 더 이상 달러를 찍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자료를 더 보겠습니다.
기축통화의 수명입니다. 포르투갈 돈이 기축통화였고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미국 달러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 기간을 살펴보면 이렇게 있는데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돈이 기축통화였던 기간의 끝자락에 프랑스 지역에서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이때 이 흑사병으로 한 1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돈이 이제 기축통화가 프랑스 돈으로 바뀌고 프랑스 돈이 기축통화를 유지하다가 기축통화가 끝날 즈음에 이제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콜레라가 터졌는데 이때도 10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은 영국 돈이 기축통화였고 얘네도 한 100년 정도, 105년 정도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다가 1920년까지 유지했는데 1920년에 스페인 독감이 터졌습니다. 이때는 거의 5천만 명에서 집계가 제대로 안 됐는지 뭐 이렇게 편차가 크더라고요. 뭐 7천만 명 뭐 이 정도 죽었다라는 기사도 있고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이 기축통화의 지위에 올랐고 1921년부터 지속해서 지금까지 지위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 보통 기축통화 유지하는 기간이 100년 언저리인 것 같습니다. 1921년부터 100년을 더하면 2021년인가요? 지금은 2023년이죠. 19년 말에 코로나가 터졌죠. 뭐 이게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축통화가 바뀌는 타이밍에 세계적으로 큰 팬데믹들이 있었던 것은 뭐 이건 그냥 팩트니까요. 이거랑 연결시키는 게 조금 비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의 달러도 현재 100년 정도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했고 과거와 비슷하게 거의 끝자락에 전례의 없던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그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해서 아까 그래프 꺾여 올라가는 거 보셨죠?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쓰는 거. 이 뒤로 넘어갈 판입니다. 더 이제 뭐 찍어내면 더 넘어갈 판이에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명왕성이 리턴한 것은 이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거라는 해석을 가능케 하는 천문학적 현상이고요. 이거 말고도 달러가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뭐가 있나요? 페트로달러죠. 페트로달러가 뭔가요? 석유. 원유를 거래할 때는 원래 달러밖에 못 썼습니다. 미국 달러밖에 못 썼죠. 딴 걸로 거래하려고 하다가 뭐 사단이 났었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다른 돈으로 사죠. 달러 아닌 다른 돈으로 사고 있죠. 거래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브릭스.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얘네들 지네끼리 뭉쳐가지고 탈달러화를 시도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이제 달러 외에 다른 통화를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도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정말 엄두도 낼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 달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는 그 스뭉빙이 쓴 그 화폐 개혁, 화폐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달러의 지위를 지키려고 했던 누군가들이 왜 지금은 이런 것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미국 달러가 이제 킹왕짱이었습니다.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왜냐면 100년 이상 사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을, 왜냐하면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생각도 안 나고 뭔가 다른 게 있다라고 해도 잘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그렇습니다. 막 한 500년 정도 사신 할아버지가 집안에 있다고 하면 그 집안 이제 뭐 자손들 불러가지고 한마디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야, 돈 바뀔 때 됐다. 돈 바뀔 때 됐으니까 다음 돈이 뭐가 될지 한번 찾아봐라.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이 기간을 다 살아낸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달러의 다음 돈이 될 만한 걸 찾으셨습니까? 이 세계 경제가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볼 때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에 둔 디지털 화폐가 어쨌든 주류를 이룰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들 중에 과연 뭐가 진짜 이 미국 달러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돈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몇 개가 이제 후보군에 떠오르실 겁니다. 비트코인도 있을 것이고요. CBDC, 리플, 스테라 뭐 등등 각자가 생각하시는 이 후보군이 있으실 건데 이 타이밍에 한 가지를 더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제는 이 염소 자리에 있던 명왕성이 물병 자리로 넘어가서 수평적 구조로 넘어간다. 이거 자체가 무슨 얘기입니까? 탈중앙화라는 얘기입니다. 중앙화돼 있던 기득권층에 중앙화돼 있던 것들이 대중에게 흘러간다는 말 자체가 염소 자리에 있던 명왕성이 물병 자리로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탈중앙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뽑아놓은 그 후보군들 중에서 탈중앙화가 잘 돼 있는 거 찾으면 되겠죠. 근데 지금 대부분의 코인들이 ICO를 거쳐서 많은 지분들이 이렇게 특정 소수에게 몰려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제 사고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러한 어떤 점성학적인 정보들을 토대로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파이 말고는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완전 파이에 꽂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파이 말고는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커뮤니티에서 이제 요즘도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물건 주고 받고 사고 팔고 하시는데 800원에서 또 하시고 뭐 1000원에도 하시고 전에 뭐 비쌀 때는 그래도 뭐 2000원에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 화폐 시스템이 변하는 것은 정말로 최소로 잡아도 100년 정도 유지되어 온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최소 100년 정도 유지된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작업인데 5년, 10년 안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주제를 삼아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달러 가지고 장난치는 애들이 이 미국 달러만 갖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에 영국에서도 그 짓거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200년 넘어갑니다. 그 뒤도 모르겠습니다. 프랑스도 아마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 몇백 년간 유지되어 오던 이 금융 시스템, 왜냐면 똑같거든요. 그 금융 시스템이. 사기적인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할 텐데, 최소 몇백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그런 금융 시스템의 근본을 갈아치우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뭐 단기간에 되겠습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저도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너무 낮은 가격에 거래해서 어렵게 모은 파일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분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키셔서 저랑 같이 나중에 좋은 결실을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